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배민원이나 쿠팡 배달 기사까지 겸해야지만 그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됐어요. 오, 답이 없어요. 이건 생존권에 달린 말 그대로 진짜 생계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시스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21년을 해오셨다는 거는 그전에는 수입이 괜찮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 같아요?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수익 구조가 급격하게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20% 정도 남았다 그러면 지금은 7%. 5천만 원을 팔았다고 봤을 때 350만 원? 1억 팔아야 700만 원인데 평균으로 치고 봤을 때 저희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파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7%를 거기서 잡는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부부가 같이 하루에 14시간, 12시간으로 그냥 한다 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하면 12만 원이잖아요. 둘을 곱해야 되면 24만 원인데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720만 원이네요. 근데 200만 원을 두 부부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15시간 정도 일을 하죠. 준비하고 장사하고 이제 마감하고 청소하고 보통 다른 치킨집들도 12시간 영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더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매장 오픈 시간을 3시부터 늦춰가지고 3시까지 이제 하고 너무 안 되는 날은 다시 연장 영업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회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더 이상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는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생존권에 달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생계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다 사장님들이 오토바이가 있으면 차가 있으면 다 배달 기사로 뛰시는 거예요.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배민원이나 쿠팡 배달 기사까지 겸해야지만 그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됐어요. 다른 점주님들끼리 다 알아요. 저 사장님들은 어디 사장님이구나. 어디 사장님이 지금 하시구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 가게 배달도 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배민 배달, 뭐 쿠팡 배달 여러 가지 배달을 해요. 가서 만나보면은요. 얼마 전에 제가 배달했던 집 사장님이세요. 같이 기다리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왜 계시냐고 했더니 다들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죠. 통장이라고 그래요. 통장. 텅 비었다고 해서. 통장 바라보면서 정말 물때 내고 나면 진짜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로 끌어서 뭐 현금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료비가 55%. 본사에서 본사에서 55% 가져간다. 가져가고 플랫폼이 30%. 무료 배달일 경우에 30%. 15% 남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공과금, 뭐 가게 비용 해야 되는 것만, 임대료. 뭐 가스비, 임대료 뭐 이런 거 다 해서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건비, 알바 정도 쓰는 그 인건비만 6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제하고 나면은 7% 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인건비나 세금,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매드 갈릭 치킨을 29,900원에 팔았는데 쿠팡에서 정산해주는 금액은 14,767원, 30%를 떼가네요. 네네네. 블랙 마요를 보니까 22,900원에 팔았는데 정산돼가지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6,486원 찍혔네요. 네네. 30% 떼가. 30%. 그러면 원재료비 본사가 55% 가져가고 무료 배달 위주로 돌아가는데 30% 떼주고 네네. 그럼 15% 가지고 임대료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인건비 다 해결하고 세금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 예, 맞습니다. 그럼 3,000원이 남는 건데 이걸로 다 계산을 모든 걸 다 계산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2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원가율은 51% 정도 돼서 1,2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6,000원이 배달 수수료로 나가죠. 그러면 3,800원 정도가 남는데 네, 그럼 사장님 손에 쥐는 돈은 1,400원? 1,400원 정도. 근데 이거는 순수히 그냥 일반 판매를 했을 때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들은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보통 행사 부담금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역마진을 보면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초기 투자금은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처음에 신규를 내면 1억 5천이 예. 드는군요. 근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게 5천만 원 매출을 하면은 한 350만 원. 네. 제주는 곰이 부르고 엄한 곳에서 돈을 많이 가져간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워낙 무료 배달, 이제 수수료 이런 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당이 솔직히 힘들어요. 거의 쿠팡이츠, 배민 배달이 매출이 한 90%?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예. 이 두 군데의 무료 배달을 포기하고서는 가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제 출혈을 하지 않고서는 노출이 안 되고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빨대 꽂아서 가져가고, 심지어 여기서 더 너네들 매출을 올리려면 마케팅해. 우리 가게 클릭 광고라든지 뭐 쿠폰을 꽂으세요. 뭐 이런 거. 오, 답이 없어요.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수료가 정률제잖아요. 메뉴 가격 올려도 똑같이 올라가요. 3만 원 팔면 9천 원대 가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은 엄청 힘들죠. 포장이랑 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 구조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경영을 하시는 거죠. 튀기고 그냥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은. 근데 이 포장 자체도 지금 수수료를 높여서 받는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살아남으실지는 정말. 저희는 저랑 마누라랑 그 다음에 외국인 직원이 하나 있어요.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만은 정말 열심히 해주거든요, 일을. 치킨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하는 거지만 정말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그냥 도망가요. UDT 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을 못 버텨요. 너무 힘들대요. 숨도 못 쉬고 땀 흘리고 막 그러다가 가요. 사장님, 이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치킨집 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가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예요. 사람도 제일 최소로 쓰고, 저는 혼자 운영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한 명 해서 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알바를 더 쓸 수 없는 알바를 더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더 써도 되긴 하지만 제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뭐 6시간만 쓴다고 했을 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다 뭐 주유수당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채했을 때는 한 사람 쓰는데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도저히 그게 타살이 맞을지, 그게 참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푸차 치킨집에 매니저 두고 부업으로 운영한다. 예전에는 오토 매장이 많았습니다. BBQ, BHC, 교촌, 굽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들이 뭐 몇 개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3, 4개까지. 지금은 정말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 한 진짜 매출이 1억, 무조건 1억 이상은 넘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지만 거기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계속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홀이나 포장 비율이 많은 가게로 한해서 20평 이상이 돼야 되고 홀 테이블 개수가 8개 이상 정도는 돼야지 원활하게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3바퀴, 2바퀴 이 정도는 돌아줘야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거기서 창출이 돼야지. 그 다음 포장도 20, 30%는 정도 나와줘야지. 배달로 만약에 매출이 그렇게 높다? 거기서는 오토 매장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배달로 오토 매장을 한다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지금은.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매니저를 두고 이 매장의 이익을 나는 안 볼래. 그리고 난 다른 일을 할래.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 하셔서 경영난에 조금 심각함이 많이들 있으시죠. 그래서 내놓으시려고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놓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정말 나 이럴 줄 몰랐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제 3개월 되셨대요. 근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대요. 그래서 지금 양도양수를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근데 앞으로 더 쏟아질 거고요.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지경이면 솔직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폐업을 고려하면서까지도. 저도 솔직히 폐업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이 매장의 애착?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거지. 저도 솔직히 안 힘든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줄폐업이 예상돼요. 뭐 얼마 전에 폐점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고 저한테 물건도 많이 갖다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폐업한 분이 부러워요. 예.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폐점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진짜 슬픈 고민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여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이거든요. 네네. 월 매출이 뭐 여기에는 1억 3,400이 났다고 하는데 순이익이 1,710만 원이 났다고 하면은 이 가게는 벌써 팔렸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배달 플랫폼 그 환경하에서는 이 금액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죠. 뻥 매출이죠. 이거는 진짜 순이익을 1,710을 오로지 가져가는 수익이라면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누구나도 다 하겠죠. 이거는 이게 계속 올라 있다는 거는 안 팔리는 거죠. 이거는 벌써 나갔어요. 이게 맞다면은. 권리금 1억 5천이라고 해놨네요. 월 매출 8천이고 단골 손님 많고 홀 매출 포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못 팔아요. 저렇게 못 팔아요 요새. 8천 팔다고 치면은 지금 뭐 1억 5천 매출도 1억에 팔기 힘들어요. 권리금 1억에도 네. 팔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이거 10만 원이에요. 근데 10만 원인데 저 이거 그냥 5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겠죠. 매출이 1억 3천인데 순이익이 1,800이다. 진짜 순이익이 1,800이 남는다면은 이 금액으로 권리금을 내놓으셨다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달만 해도 이 금액을 뽑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내놓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권리금을 1,500에서 2,200 사이로 받겠다고 하면서 월 네. 수익은 1,800이라고 예, 적어놓은 거는 이거는 허위죠. 제가 봤을 때는 권리금 장사로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억이 넘는 매장들인데 저렴하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 있는 매장들이 많거든요. 권리금을. 근데 그런 걸 인수해가지고 과도하게 쿠폰을 뿌려버리면 옆에 지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가뜩이나 남지도 않는 그 구조상에서 막 쿠폰을 남발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쿠팡이나 배민이나 처음에 신규 진입했을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쿠폰을. 쿠팡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한 달 정도는. 그래서 과도하게 막 경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해를 보는 거죠. 여기서 4,000원을 걸면 저희도 가치가 4,000원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팔리질 않으니까.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을 높여서 뻥 매출을 만드는 거죠. 발생을 해가지고 가게를 넘기려는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거죠.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남지도 않는 데다가 쿠폰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같이 때릴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매출이 높으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피 보시는 거죠. 이거는 진짜 폭탄 던지기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받으면 폭탄인 거죠. 이런 매출은. 장사는 잘 되고 몸은 망가지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그렇게뿐이 할 수가 없죠. 또 어떻게든 이목을 끌어가지고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몸부림을 치는 거겠죠. 지금은 배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배달 비율이 높다? 그러면 아예 안 보시는 게 매출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배달 비율이 높은 매장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홀이나 포장 매출이 높으면 하실만 하죠. 매장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알 수 있죠. 포장 잠깐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포장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잠깐 그 바쁜 시간에 와서 보고 그 정도까지 꼼꼼하게 하시면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규 창업은 접는 게 진짜로 치킨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규는 진입을 하지 마라. 지금 신규로 들어오신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배달로 이거를 진입하시겠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다른 그냥 라이더를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많고 포화 상태고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쉽게 뛰어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지만 살아남으실
거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